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봐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는 건 단순히 HBM이 좋다, 엔비디아가 좋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AI 팩토리, CPU, PC, 로봇까지 넓어진다면 SK하이닉스는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무는 회사가 아니라 AI가 확장되는 길목마다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실제 매출과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이 목표가 400만원이라는 숫자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협력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든다, SK하이닉스가 그 옆에 들어가는 HBM을 공급한다. 물론 이 흐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AI 팩토리, 베라 루빈 AI 슈퍼컴퓨터, 베라 CPU, RTX 스파크 PC, 제슨 토르 로보틱 컴퓨팅 플랫폼까지 이야기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HBM 좋다 이 정도로 끝낼 뉴스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서버 안쪽에서만 끝나지 않고 AI가 퍼지는 모든 길목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AI 팩토리라는 말도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보면 AI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돌리고 학습시키고 서비스로 연결하는 거대한 공장 같은 개념입니다. 예전 공장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면 앞으로의 AI 팩토리는 데이터와 계산을 바탕으로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움직이려면 GPU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넘기고 기다리지 않게 밀어주는 메모리가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연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차가 못 달리잖아요. AI도 비슷합니다. 계산하는 칩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따라오지 못하면 전체 성능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미래를 볼 때 단순히 HBM 하나만 보면 그림이 작아집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AI는 PC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컴퓨터에서 AI가 문서를 요약하고 코드를 짜고 이미지를 만들고 개인 비서처럼 움직이는 시대가 올 수 있죠. AI가 로봇 안으로 들어가면 로봇은 주변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불량을 찾고 설비 상태를 예측하고 생산 라인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 상황을 읽고 운전자를 돕고 자율주행과 안전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공통점이 뭘까요?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고 둘러와야 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이 회사가 잘 나가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AI가 커질수록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에서만 멈추면 수요의 길은 하나로 보입니다. 그런데 AI가 PC, 로봇, 자동차, 공장, 병원,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메모리의 길은 훨씬 많아집니다. 이게 주주들이 환호할 수 있는 진짜 미래 그림이에요. SK하이닉스가 바라보는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목표가 400만원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목표가는 숫자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400만원 간다더라 이 말만 듣고 들어가면 위험해요. 중요한 건 시장이 그 목표가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입니다. 목표가는 숫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격 위에서도 사주는 돈이 있어야 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매출로 이어져야 하고 AI 팩토리와 PC, 로봇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진짜 수요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HBM4 같은 차세대 제품이 고객사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올라와야 해요. 그때 시장은 비로소 이 목표가가 그냥 과한 숫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가 힘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사 신뢰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기업이 다음 세대 제품을 준비할 때 SK하이닉스를 계속 중요한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미래 로드맵을 같이 맞춰가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두 번째는 제품 확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만 보는 게 아니라 CPU, PC,
로봇 플랫폼까지 쓰임새가 넓어지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적 연결입니다. 좋은 뉴스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그 주문이 매출과 이익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목표가 400만 원이라는 숫자도 시장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AI 인프라 흐름에 맞춰 메모리를 같이 개발하는 파트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와 고객사의 미래 시스템에 맞춰 같이 준비하는 회사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AI 반도체 시장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오늘 좋은 제품이 내년에도 충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객사는 다음 세대 AI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 시스템에 맞는 메모리를 미리 요구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회사도 고객사의 로드맵을 알고 그 일정에 맞춰 기술과 생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SK 하이닉스는 단순 공급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동반 개발 파트너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은 회사의 현재 실적도 보지만 미래 실적의 안정성도 봅니다. 오늘 잘 팔리는 제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고객사가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엔비디아가 AI 팩토리를 키우고 AI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CPU와 PC, 로봇 플랫폼까지 넓혀간다면 그 안에 들어갈 메모리도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그 길목에 SK 하이닉스가 깊게 들어가 있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 메모리 사이클 종목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잠깐 좋아서가 아니라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다시 이름이 불릴 구조냐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장밋빛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목표가 400만 원이 언급된다고 해서 그 길이 편하게 열리는 건 아닙니다. 경쟁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고객사들은 공급처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AI 투자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금리와 환율이 시장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또 차세대 제품 생산이 계획대로 올라와야 하고 공급 일정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확인되면 시장이 더 높은 목표가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확인할 조건은 뭘까요? 먼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제품 로드맵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AI 팩토리, 베라루빈, 베라 CPU, AI PC, 로봇 플랫폼까지 이야기가 넓어졌다면 이 흐름이 실제 공급과 매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HBM4입니다. 차세대 메모리에서 SK 하이닉스가 계속 앞선 위치를 유지하는지 고객사 요구를 맞출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세 번째는 확산입니다. SK 하이닉스만 반응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주도주는 혼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돈의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미래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PC로 내려오고 로봇으로 들어가고 산업 현장으로 확장될수록 메모리의 길도 같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다음 AI 인프라와 함께 움직인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다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400만 원이라는 숫자도 그냥 숫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가격 위에서도 사줄 돈, 실제 매출로 이어질 협력, 차세대 HBM 생산 안정성,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하나씩 확인될 때 시장은 목표가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슈는 단순히 좋은 뉴스 나왔다 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 봐야 할 건 이 기술 확장이 SK 하이닉스의 목표가와 추가 상승 여력을 어디까지 다시 열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AI 팩토리, CPU, PC, 로봇으로 이어지는 협력이 실제 돈의 흐름으로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 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단순히 SK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이것도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협력이 AI 팩토리, CPU, PC, 로봇까지 넓어지는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돈이 한국 시장에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예요. SK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까?
움직일까?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는 다시 반응할까? 후공정과 패키징 쪽에도 돈이 붙을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갈까? 코스피 전체로 돈이 번질 수 있을까? 이걸 그때그때 뉴스 보고 급하게 찾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길목을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 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I 인프라의 중심에서 계속 힘을 받으면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 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반응하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섹터 7개는 그 돈의 확산 경로를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협력이 AI 팩토리, CPU, PC, 로봇까지 넓어진다면 돈도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 자율주행까지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진짜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타점 기준 4개도 꼭 필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갈 때는 진짜 돈이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잠깐 눌릴 때는 기준 가격을 지키면서 쉬어가는 건지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다시 올라올 때는 거래 대금이 붙는 회복인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져서 사람들이 뒤늦게 몰리는 자리는 과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 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엔비디아 뉴스에만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목표가 400만원이라는 숫자에만 흔들리는 건 아닌지, 거래 대금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돌아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은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한 번은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이슈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기준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이나 구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AI 인프라, 환율, 금리, 코스피,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 흐름,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SK 하이닉스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누르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협력이 AI 팩토리, CPU, PC, 로봇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실제로 목표가 400만원 기대를 어디까지 밀어올릴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래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AI가 세상 곳곳으로 퍼질수록 메모리의 길은 더 넓어지고 그 길목에서 SK하이닉스의 이름은 다시 가장 먼저 불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